4월 16일 세월호 골든타임 동안의 청와대와 해경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공중파인 KBS, MBC, SBS가 보도한 건 고작 한두 꼭지에 그쳤습니다. 먼저 후임 사장이 아직 오지 않아서 뉴스 해방구라고 불리던 KBS. 세월호 참사 78일째인 오늘 사고 직후 370명이 구조됐다고 잘못 알려진 건 해경이 청와대에 엉터리로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게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구조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해수부 장관과 해경총장을 위한 의전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달랑 2건,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깎이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S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간의 전화 녹취록입니다. 이 교신 기록은 사고 초기에 해경이 구조작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외치며 국정조사 출석까지 거부한 MBC는 그럼 몇 꼭지를 보도했을까요? MBC의 언론 자유는 기껏 한 꼭지짜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370명이다. 이런 발표가 나와 크게 혼선을 일으켰는데 이런 잘못된 발표의 진원지는 해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교신 내용보다도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새누리의 주장을 부각시켜서 국조특위가 파행을 보였다고 산통 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를 위해 동영상을 요구하면서 구조활동이 방해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반면 JTBC 뉴스는 녹취록 내용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도해서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참사 직후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던져왔던 왜라는 질문에 상당 부분 답을 해줄 참사 당시의 당국 간 교신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비극의 그날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 오프닝에서 녹취록 보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무려 9꼭지를 할애해 보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청와대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청와대의 물음에 해경은 지켜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뛰어내린 사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해경은 그냥 지켜봤고 결국 300명 이상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구조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던 해경과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그처럼 청와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세월호가 침몰하는 도중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 청와대 상황실은 VIP 보고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기울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 시각. 청와대는 해경과 첫 통화를 하며 현장 영상부터 찾습니다.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다이빙벨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 장비도 준비하지 못한 인양 업체를 국내 최고의 구조 전문 단체로 내세웠던 해경 간부의 대화 내용도 여과 없이 보도됐습니다. 해경 차장은 해경 청장에게 해난 구조 업체인 언딘을 구조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언딘에서 나온 그 사람이 거기서 작업을 오래 했고 그 미국에서 유학도 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랍니다. 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 구조에 전력을 쏟아야 할 해경이 유족들의 요구에 구조하는 양 눈가림에 급급했던 내용도 방송을 탔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해경의 야간 잠수 작업을 문의합니다. 해경은 유족들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시도한다는 듯한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지금 그 유족들이 하도 그 성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정조 전에 한번 그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결국은 당시 강한 조류 탓에 수색은 물론 선체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딘 구조를 질타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청와대와 해경은 언론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론에 이제 하도 같은 보도들이 막 뜨니까 뜰 때마다 지금 바로바로 전화가 와요. JTBC 뉴스는 또 녹취를 통해서 결국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고 그 결과
구조가 실패했다 하는 중요한 사실도 짚어냅니다. 참사 직후에 현장 팀장을 담당했던 전진배 기자와 함께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게 오늘 처음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예, 들어보면 청와대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자 이런 부처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는 것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가 제 기능을 못해서다 이런 지적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김장수 실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 다 언론에서 몰라서 하는 건데 청와대라는 데는 이런 사고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게는 수도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보고가 되더라도 좀 수도는 좋다. 보신 것처럼 이게 보면 구조 작업에 대한 아주 어떤 디테일인데 그 아주 구체적인 작업까지 보고를 받고 지금 지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기레기 언론 논란. JTBC의 보도가 돋보이면서 그렇지 못한 언론들의 맨 얼굴이 백일하에 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